네. 아이고,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박주현 변호사 활약이 엄청난데, 앞으로도 큰 기대해야 되고. 자, 오디오가 조금 안 좋은데, 지금 차로 이동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관위 연수원을 그때 계엄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연수원에 그 뭐 90명, 이거 부정선거 의혹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뭐 9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 선동하는 언론들이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 뭐 통상적이었으면 뭐 계엄군이 민간인을 막 체포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을 텐데 예. 아무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뭐 이제 일선에서는 이들이 전부 중국 해커다라는 얘기도 예. 있지만 예. 그거는 좀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예. 과거에도 선거연수원이 어떤 시설로 확인되었는가 이겁니다. 예. 제가 뭐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사실로 위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 2020년 3월 26일 최초로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제 페이스북을 올리시면 보면 예. 나오는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좀 올려주세요. 네. 거기 보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무증상자 입국자를 네. 선거연수원에 입소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 예, 무증상 입국자. 무증상 입국자를, 예,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그걸 왜 하필이면 선거 연수원에 입시를 시켜요? 거기 보면 도표도 있는데 친히 그 공항에서 픽업까지 해줘요. 아이고, 야,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전국 최초로 수원시가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숙박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입국자들 대부분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중국이겠지. 중국인이죠. 그 당시에 중국인 입국시키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문재인이가 끝까지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또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선거연수원에 넣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중앙선관위 과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원선거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러게. 이게 지금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뭐 썰은 있죠. 뭐 해커가 있었다, 숙식을 했다, 거기에 뭐 미러링 서버가 있다더라, 뭐 거기서 작업을 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선거연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거기서 이제 승진하는 자들 그 뭐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밤에 있었는지 없는지 또 확인도 불가능하고 또 거기 있었던 애들이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선관위 직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체가 이제 뭐 지금 김태현이라는 칼럼을 쓰신 분의 말에 따르면은 중국인 해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그 보궐선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이번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제 그 12.16 그 보궐선거 거기에 대한 어떤 후보 조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커들이나 중국인들이 분명히 안에서 장난을 친 거는 분명한데 그 시설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되게 많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계엄을 하기 전에 이미 국정원이나 이제 국방부, 뭐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이 작업을 미리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선거연수원을 쳐들어갔고 선거연수원에 90명을 감금했다는 건 일시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소리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이 되게 특별한 날인데 예. 하나는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만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키르기스탄이 그 전에 그 2021년인가 그때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당이 90% 의석을 압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대통령이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직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모두 다 재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재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이번에 윤 대통령 만나러 온 거죠. 그렇죠. 예, 아. 딱 그 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또 바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계엄령을 실시한 거 이런 것들 정황들을 보면 아 이거는 사전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많이 잡았다 이미. 그리고 나서 확인적 의미에서 이제 선관위 서버나 이런 곳에 들어갔고 그 90명이 만약에 아 이놈들이 지금 또 선거 장난을 치러 온 놈들이다 짚어가지고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면 그렇지. 이건 엄청난 그림이죠. 그렇죠. 네. 현행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엄밖에 없다. 군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면 법원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에 이런 거 절대 안 내줄 거니까 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을 이거 왜냐면 하루 이틀 늦어지면 이것들이 뭐 국외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빠져나가기 전에 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혹이 되네요. 예. 증거보전 신청도 이번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걔네들은 다 기각시키니까 법원은. 그러니까 뭐 하면 다 기각이에요. 영장도 안 칩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자기들 압수수색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 딱 한 번 그게 뭐냐면은 채용 비리가 워낙 너무 심하니까 채용 비리 영장만 들어간 거예요. 부정선거 관련된 영장을 아예 진입 자체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했고 지금 제가 또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했는데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역시 선관위는 같은 편인가 아닌가 이것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관위하고 법원은 같은 조직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박사님 이거는 최근에 이제 CIA 신고가 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백악관 청원도 있고요. 네. CIA 신고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미국은 뭐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지는 않지만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자유민주주의의 그 방해 세력이라 해가지고 그 제재를 합니다. 특히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면 더 아주 신경 쓰고 하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예. 뭐 중국에서 만든 투표지가 뭐 우리나라 항공기를 타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군 사령관이나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 또는 구속한 판사들도 여기 제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행위 자체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조사를 못하도록 만든 이제 사법부의 사법방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미국의 리포트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시민들의 CIA 신고나 그 백악관 청원이나 이런 것에 의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리포트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 그 채널을 시청하는 판사님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분들께서 좀 그 법원 판사들한테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다 이제 우리나라만 법원에서 틀고 있으면 안심된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CIA가 이거 조사해서 미국이 제재하고 그러면요. 그분들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CIA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CIA가 제일 유명해서 CIA지만 FBI도 있고요. DNI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박사님이 그 4.15 부정선거의 징후를 제일 먼저
유튜브로 방송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때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면은 그때 존 레클리프였습니다. 그 DNI 국장이었거든요. 아, 예, 예, 기억납니다. 네, 네. 예, DNI가 사실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먼저 리포팅을 한 미국의 정보기관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번에 CIA 국장이 됩니다.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그 미국하고 이제 장관급 뭐 이 제가 막 말하라고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네. 캐시백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고위층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이 부정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사법부가 문제다. 그렇지. 예. 예, 부정선거에 임 닦는 사법부가 문제다라는데 공유를 했거든요. 인식을 공유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보기관들은 각 사법부가 이 부정선거를 은닉하고 방어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선거 연수 문제나 각종 증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한국의 사법부가 계속 침묵을 하고 증거 보존을 막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미국 CIA나 FBI, DNI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제재 대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관위 직원들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90명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부정선거 가담에 대한 리포트 자료, 보고 자료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예. 아, 그러네요. 하여튼 선관위 연수원을 계엄군이 그때 쳐들어간 거 다 미리 이런 걸 다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네요. 그래 90명을 감금했다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현행범으로 그때 잡고 뭔가 어떻게 진술 같은 걸 받아냈든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라든지 뭔가 증거물을 찾았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겠네요. 예, 그 국회에서 그 네. 선거연수원에서 강의한 자료가 무엇이고 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숙식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깥들 지불 내역들이 있거든요. 예산으로. 그렇지. 예. 요 예산들을 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나오는 거네. 인원수도 정확히 나올 거고. 그렇죠. 2020년부터 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때 무증상 입국자 현황들이 있거든요. 네. 무증상 입국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 그 실험적이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몇 명이 누군지 이런 것도 다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나쁜 새끼들 다 잡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야, 그러면 이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거를 분발해 줘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네들 금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미온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한 건데 지금 뭐 한동훈이가 워낙 잘못된 공천을 해가지고 그러게. 좀 문제 있는 사람들만 공천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건 매국행입니다. 매국노지요. 예. 예, 나라를 팔아먹는 단순한 내란을 넘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진짜 매국행이고 국가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자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을 뭐 사과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무슨 사과를 해? 그럼. 예. 그러니까요. 사과하는 사람 그 자체가 그 뭐 중국 돈 냄새가 나는 차이나머니를 받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렇지. 예. 이거 진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엄청난 강렬한 심정으로 쏘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빨리 누가 먼저 선관위에 자료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다 지적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계속 잘 추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젊은 변호사들이 아주 치밀하게 잘 쑤시고 있습니다. 야, 90명을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이 감금했는데 요때 근데 그러면은 인권 침해다 뭐다 조중동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연수원 90명 감금한 거 일절 보도 안 하잖아요. 야, 나네 진짜 무섭다 진짜. 에? 이야. 그런데 박주현 변호사 지금 잘 캤네요. 그 중국인들 무증상 입국을 대거 시킨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거 연수원에 숙박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프리패스로 쫙 모셔가지고 이게 무증상인데 선거연수원으로 왜 데려갔냐? 이게 중국인 해커들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종에 작업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인데 12월 3일 왜 계엄 날짜를 잡았나?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만나고 급했다 이거죠. 이 90명 나가버리면 해외로 빠져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영장 신청하면 영장 안 나오고 바로 계엄해서 바로 때려서 현장 잡아서 증거물을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윤 대통령이 굶뜬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거 그냥 속전속결로 또 했네. 그렇지 며칠만 늦으면 얘네들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아 그럼 뭔가를 잡았다. 이런 기대가 되네요. 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자 어떡하겠어 개헌밖에 없었는데 이 자료 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어이구 자 명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광화문 집회라든지 헌재 앞에 방어해줘야 돼. 헌재 앞 집회, 그다음에 용산 집회 이런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매일 일어납니다. 집회가.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대규모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 예. 우리가 이때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디다 전화하시는 건 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